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2.78% 빠져서 236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거의 폭락을 하네요. 코스피가 거의 3%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. 코스닥은 더 심한데요. 5%가 빠졌습니다. 지수가 5%씩 빠지는 거를 다 보게 되네요. 지난 토요일에 그 탄핵안이 부결이 됐죠. 아무래도 이렇게 부결이 되게 되면 이 정치적 혼란이 좀 오래 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좀 안 좋게 이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, 금요일이죠. 금요일 미국 증시 S&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S&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6,10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었고요. 나스닥도 거의 2만 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. 다우는 약간 빠져서 0.3%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. 확실히 또 나스닥이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. 네, 주요 종목 보시면 나스닥 종목들 중에서 좀 강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. 특히 테슬라 보시면 테슬라가 5%가 올랐어요. 그러면서 지금 거의 390불 가까이 올라갔고요. 사상 최고가가 410불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와 이제 진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. 정말 트럼프 당선 이후로 역시 가장 그 수혜주이기는 하네요. 테슬라가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다른 빅테크 주식들도 좀 많이 오른 게 눈에 띄었는데요.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5%가 올랐어요. 브로드컴 상당히 강했고요.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3% 올랐고, 메타도 2.5, 2.4%,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계속 강하네요. 오라클이 3%,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6% 이렇게 올랐습니다. 확실히 지금 좀 소프트웨어 쪽이 강한 것 같아요. AI 이 혁명이 처음에는 이제 좀 AI 가속기,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쪽 반도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.8% 금요일날 이렇게 빠졌거든요. 그 대신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. 확실히 이제는 AI를 좀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겠죠. 확실히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또 옵티머스 로봇 이런 같은 경우는 AI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AI의 이제 인프라 쪽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 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미국 증시 보시면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계속해서 있는데 여기서 한번 PER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또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지금 일단은 예상 PER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S&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22배 수준으로 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. 이게 보면 S&P 같은 경우도 원래 25배인데 지금 내년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5가 넘었는데 내년을 보면 22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. 거의 EPS가 한 10% 정도는 지금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. 나스닥도 지금 과거 PER로 보면 거의 34배 이렇게 되지만은 앞으로 포워드 12개월 PER로 보면 28배 이런 수준입니다. 나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EPS가 한 20% 가까이 이렇게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미국 그 기업들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기대대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도 아직 그렇게 버블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
네, 지금 뭐 포워드 PER 이렇게 보시면 네, 그 높긴 전체적으로 높기는 높아요. 높기는 높은데 생각보다는 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섹터 쪽이 PER이 조금 괜찮긴 해요.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배 내외 뭐 이 정도 되고요.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10배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엔비디아, 애플 뭐 이런 대표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한 3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게 현재 지금 포워드 PER로 봐도 100배가 넘습니다. 네, 굉장히 비싼 주식인 거는 맞습니다. 하지만 뭐 테슬라 원래 좀 PER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를 때는 사실 또 그 상단이 거의 좀 제한이 없거든요.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렇게 좀 탄력은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뭐 12월 달에 이제 연준이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해줄 거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뭐 압도적인 확률은 아닌 것 같고요.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.75%라서 만약에 한번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4.5 정도로 내려오니까 조금 금리에 대한 부담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.1%대니까요. 네. 좀 많이 내려왔어요. 저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약간 금리 발작이 일어나면서 4.5 가까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. 아마 4.0대 이 정도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국내 증시 보시면 참, 국내 증시는 정말 뭐 초토화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참, 안 그래도 어려웠던 이런 국내 증시 상황이었는데, 이 비상계엄, 이 지금 사건이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그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. 어, 또 이게 그냥 빨리 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좋을 텐데, 사실 그래서 토요일에 탄핵이 그 가결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, 이것도 또 그 부결이 되는 바람에, 뭐 계속해서 탄핵안을 올린다고는 하지만은,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단 말이죠. 네, 그러다 보니까, 확실히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네, 상당히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좀 수급은 많이 특이했어요.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이 팔아서 빠진 건 아니에요. 외국인 결국에는 지금 1,000억 매수로 잡혔거든요. 네,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뭐 장중에 그렇게 사지는 않았는데 막판에 조금 이렇게 사면서 그래도 1,000억대 매수가 잡혔는데 반면에 개인이 거의 9천억 가까이 이렇게 팔았어요. 확실히 개인들의 지금 그 심리는, 이제 우리나라 증시 지긋지긋하다. 그냥 다 팔고 떠나고 싶다. 뭐, 이런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. 확실히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면,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? 오히려 더 빠지지 않을까? 이런 지금 걱정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뭐 오늘 외국인도 좀 샀고요. 그리고 기관은 이제 뭐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사고 있는 건데, 되게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런 경우가, 바닥인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, 그냥 그거는 이제 과거에 뭐 그런 통계적인 그런 뭐 데이터일 뿐이긴 하지만은, 네. 뭐 그런 걸 한번 믿어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조금 기대를 해야 될 거는 어쨌든 뭐 탄핵이던 아니면 뭐 자진 이렇게 하야를 하던 그런 식으로 좀 전국이 안정이 되고 만약에 정권이 또 바뀌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올해 내내 그 투자자들이 이제 외쳤던 게 이런 불공정한 이런 그 대주주의 횡포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법 개정을 거의 하려고 했던 그런 지금 타이밍에 이런 어, 이 비상계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버린 건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은 해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이 또 개선이 되고 그러면 언젠가 네, 반등을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
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뭐 반등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, 물론 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이미 뭐 국내 증시에 이렇게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이 여기서 팔고서 미국으로 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좀 국내 증시가 좀 나아지기를 이렇게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주요 종목 보시면 정말 뭐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는데요. 대부분 다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그나마 상승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1% 상승을 했고요. 현대모비스가 2.5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KTNG가 1% 정도 상승을 했네요. 뭐 거의 그 정도를 빼놓고는 전부 하락을 했어요.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다시 이렇게 하락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서 다시 15%가 하락을 했고요. 고려아연 240만 원인가까지 찍었었죠. 참 변동성 큽니다. 네. 확실히 뭐 그 가격은 말이 안 됐던 그런 가격인 것 같고요. 네. 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또 그 거버넌스나 이런 게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고려아연이 뭐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는 또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네.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. 네. 그 외에 좀 많이 빠졌던 주식들을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빠졌어요. 4.5% 이렇게 빠졌고요. 카카오도 거의 5%, LG화학이 많이 빠졌네요. 7.5% 이렇게 빠졌습니다. 확실히 좀 그 하락폭이 큰 기업들을 보면 이 펀더멘탈도 좀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지금 화학이나 뭐 2차 전지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낙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코스피 주봉으로 보면 지금 그 거의 세 번에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. 2,400 정도에서 이렇게 바닥을 좀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좀 깨는 그런 모습이라서 모양상으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. 대개 이런 2,400 같이 강한 지지를 깨면 이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이때 수준까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뭐 2300을 살짝 하회하는 한 2200 후반대 뭐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놔야 되는 것 같은데, 글쎄요. 참 펀더멘탈 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한데 참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지금은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심한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이렇게 반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네, 뭐 깜짝스럽게 대통령이 뭐 하야를 결심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네, 또 굉장히 이렇게 반전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어,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. 네,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